평범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시가 안 나오더라고요. 밭고랑만 기고 다녀야 되는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가, 젊었을 때 그 방황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더 근원적이고 강도가 높은 것들이죠. 네. 그런데 이게 국민학교죠. 예, 네. 선생님 다니실 때는 국민학교 4학년 때 한국문학전집 100권을 독파하고 학교 공부가 시들해져서 중퇴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만큼 이 문학적인 관심과 또 재능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재능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이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9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8살 때까지 어머니 젖을 먹었습니다. 젖을 먹었어요. 그게 아마 조금 그런 까닭으로 감수성이 조금 예민하기는 했겠죠. 위에로 형님, 누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저희 집 웃방에는 서당이 있었습니다. 네. 서당이 이제 없어지면서 밤에 그 한글을 배우는 야학이 생겼죠. 그 무렵쯤 해서 각 동네마다 그 사랑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 이제 그 마을 문고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이게 저희 집 웃방에 있던 서당이 없어지면서 저희 집 웃방이 마을 문고가 됐습니다. 이제 그때 그 마을 문고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책을 한 권씩, 한두 권씩 다 기증해서 이렇게 문고 서가를 채우는 거고, 또 이제 뭐 관공서 이런 데서 이제 책을 보내와요. 네. 그때 그 유경재단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보내온 책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100권짜리 한국 문학전집 100권 한질. 이 케이스에 들어있는 건데, 네. 그게 그 케이스가 20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한 케이스에 5권씩 들어있는 100권 한질이 네. 왔는데, 네. 이제 다른 책들은, 기왕에 그 동네 사람들이 모아서 만들었던 그 서가에 꽂혀있던 다른 책들은 이미 한두 번, 두세 번 다 읽은 것들인데 그게 네. 새 책이 오니까 그게 못 모르고 읽은 거죠, 사실. 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습고 웃기는 얘기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네. 그 여름방학 때 지금 생각해도 그 책들이 대부분 전쟁 소설이었고요. 뭐 삼류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은 네. 연애 소설 많이 있었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인데 그때는 뭐 뭔지도 모르고 읽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유명한 소설들, 유명한 작가분들이 꽤 있었어요. 김정한 선생님이 쓰신 사하촌이든지 모래톱 이야기라든지 네. 이런 책들, 구보시와 하루라든지 이런 책들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제가 보고 내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그거가 이거였군.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곤 그랬죠.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 네. 뭐 100권 다 읽었다기보다는 거의 다 읽었는데 제 바로 위에 누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하고 2살 차이인 누님인데 그 누님하고 함께 엎드려가지고 줄창 읽어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때부터 나는 커서 좀 글을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때 소설가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이제 네. 시인이 돼야겠다고 생각한 직접적인 재능보다는 제 계기는 제가 한 19살 그 무렵쯤에 신동엽 시인이 쓴 금강이라는 장시를 읽었어요. 그것도 그 금강이란 시가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펴내자마자 이게 판금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는 구해볼 수 없었고 그게 또 있다는 것도 몰랐고 제 잘 아는 어떤 분이 그거를
베껴다가 주신 거예요. 그 네. 긴 시를. 네. 그래서 그 읽게 됐는데 쉽게 쓰이기도 했으려니와 또 그동안에 제가 읽었던 시하고는 다른 쪽으로 접근한 거예요. 서사시인데. 근데 읽어갈수록 이 시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금강 보면 제6장에 우리들에게도 생활의 시대는 있었다라는 그 첫 문장을 시작해서 쭉 6장이 이어지는데 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그중에 저 어린 생각에도 아주 개안이 되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네. 말해볼까요? 네, 해주세요. 거기 이런 구절 있죠.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 그리고 반도는 청춘들의 축제가 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라는 그 대목이 완전히 제가 세상을 달리 인식하게 되는 갈림 길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네. 해석한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분배. 가령 아나운서님과 저하고 같이 일을 할 때 네. 아나운서님은 여성분이고 저는 남자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저는 더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일을 못한다면 또 도와드리기라도 해야겠고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능력에 따라서 일하는 거고 예.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아나운서님이 이를테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급한 용처가 있어서 돈이 필요한데 그럼 먼저 쓰시도록 해야 되겠죠. 네. 적어도 공동체에서는. 네. 그게 필요에 따른 분배 아닙니까? 양의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그렇죠. 필요한 사람이 네. 더 쓸 수 있는. 그건 완전히 유토피아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겠지만은 정말 이 돈이 주인이 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앞으로 더 그런 세상이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까 네. 이게 뭐랄까 이게 조금 좀 저질스러운 말로 헷가닥 뭐 머릿속에 요즘 말로 확 꽂히셨군요. 네. 그랬달까. 네, 그런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 베껴다 준 그대로 저도 제 좋아하는 사람한테 10분한테 이걸 베껴서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읽을 때의 그 충격하고는 또 다른 아주 뭐라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베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 베낄 때 다르고 두 부 베낄 때 다르고 네. 세 부 베끼고 네 부 다섯 부째 이렇게 쭉 횟수를 거듭해 하다 보니까 그 시를 쓴 시인이 왜 이 문장을 이를테면 단락을 나누고 여기에 구두점을 찍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되면 작품을 통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인과 독자인 제가 네. 정확하게 대화를 하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시를 배운 적도 없고 그러지만 그 시를 이를테면 7부째까지 베끼다 말았는데요. 네. 10분에게 드린다고 예, 하셨잖아요. 못했습니다. 그때 이를테면은 시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셨군요. 네, 네. 그리고 그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시로 만들어낼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렇게 또 한편의 시가 네. 선생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의 시가 그 누군가에게는 또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를 쓰는 이유가 있다면, 까닭이 있다면은 우리 애들이 농사를 지키를 바라고 또 우리 애들이 아니더라도 농사를 지켜야 되는 많은 사람들,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제 시를 보고 뭔가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농사꾼의 삶을 살 수 있다면 뭐 저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시를 쓰는 거죠. 선생님은 지금 1958년 변산 모항에서 태어나서 예.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계시는 거죠. 네, 농사일을 그렇습니다. 지으면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키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을 해온다는 게 저는 사실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맘만 먹었으면 이 고향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곳을 고집하면서 살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았어요. 이 나이 먹을 때까지 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학교는 어디를 나오셨느냐고 이렇게 묻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안타깝게도 그 정도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제 글을 쓴다고 할 때. 네. 제가 농촌을 저는 이런 재미있는 상상인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내가 좀 고향을 떠나서 어릴 때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이렇게 다니고 그랬으면은 뭐가 지금쯤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예전에는 누구나 다 그랬지만은 제 또래들도 다 겨우 중학교 나온 사람이 참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요, 학교를. 네.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저같이 농사꾼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도시로 나가서 공장에 취직하게 했거나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더 많이 나왔으면은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지금쯤은 이제 은퇴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뭐 귀양 혹은 귀촌해서 여생을 즐길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또래 제가 58년 이제 소위 그 베이비 세대인데요. 그 당시는 다 그랬지만은 학교를 못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고향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농사 지을 수밖에 없었고 농사를 짓다 보니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그리고 또 어영간에 이제는 거기 붓배기로 되면은 논과 밭이 거기 있는 것처럼 네. 나무와 돌이 거기 있는 것처럼 그냥 그 풍경의 일부 혹은 자연의 일부가 네.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혹시 뭐 학교를 더 다니지 않았던 거에 대한 어떤 후회나 뭐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제 친구 중에 많이 배운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네. 우선 제 친구들인데 뭐 다른 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저도 열등감을 느낀 때가 있었죠. 아주 몹시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 근데 무슨 열병처럼 그런 열등감 속에 휘말릴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나는 나다라고는 자각이랄까 이런 네. 것들이 딱 어느 순간에 생긴 그게 어떤 계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그 감동만큼은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순간에 나는 나다라고는 그런 자각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마치 지금 나무에 보면 매미가 그 껍질을 벗어놓고 날아간 그 흔적이 보이죠. 네. 그걸 우화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예전의 그 열등감에 휩싸여서 몸부림쳤던 거기서
한번 딱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벗어나니까 이게 세상이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태민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하나의 독립적 개체로서 그때부터 삶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오히려 사람이 좀 건방져졌다고 할까요? 저는 오늘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같은 자리에서 평생을 하고 계시지만 또 같은 일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깨어있고 늘 변화하려고 생각하시고 노력하고 계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어떤 인생 키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뭐 좌우명이나. 아니요. 네.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네. 없습니다. 한때는 뭐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때 이제 소위 세계관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하고 그럴 때요. 근데 그런 때가 지나니까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또 거기에 조응하는 나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큰 줄거리를 놓치지는 않죠. 이를테면은 정의롭게 살아야겠다는지 불의를 보면은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지 특히 농민 입장에서 이런 것은 있을지라도 태민은 내 인생에 무슨 뭐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을 한마디로 해보라 그런다면은 할 수도 없으려니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인생의 키워드를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좀 듣고 싶어요. 계획은 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쓰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에 욕심 내기보다는 그러니까 노동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읽고 쓰는데 더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사실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또 제가 한 98년도에 그 집을 한 채 지었거든요. 흙집을 네. 제 밭 한 귀퉁이에다가 네. 그 과정에서 조금 무리를 했는지 무릎 관절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약 한 18년이 지난 지금도 아파서 특히 이제 비 오고 그러려면은 더 네. 아프고 또 일을 조금 무리해서 했다면은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안식구한테 주물러 달라고 하고 또 그것도 미안하면 이제 파스 붙이고 그러는데 그게 잦다 네. 보니까 네. 파스 발린 데가 막 물르고 그래요, 여름에는. 네. 그러니까 몸이 못 견디니까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아까도 그러니까 농사를 조금 때문에 함부로 한다 그런 얘기 얼핏 드린 것 같은데 함부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또 힘에 겨워서 이렇게 못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예전에 내가 못 읽고 못 했던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시 한 편을 제가 낭송하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네. 사랑의 씨앗이라는 시를 낭송할게요. 사랑의 씨앗, 박형진. 세상에나 씨앗을 나눠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을까? 오래 늙은 겨울이 가고 소녀의 가슴 같은 봄이 오는데 누가 내 손바닥에 쥐어주는 따뜻한 씨앗 새알. 종일 봄비에 부푸는 흙가슴에 묻어 싹이 터지면 바람에 떨면서도 언젠가는 저 느티나무처럼 아름드리 될. 그리하여 수천 수백의 가지끝마다 수천 수만의 잎 피워 올리고 좋아라 좋아라 햇빛에 반짝이며 그늘 만들면 아이들 뛰놀겠지. 서로 사랑할 거야. 네. 제 네. 시를 아나운서님은 목소리로 들으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 시가 정말 좀 따뜻하고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나누고 또 즐겁고 같이 한다는 것에 어떤 즐거움 그런 게 느껴지는 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따뜻하고 또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